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CTX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웨비나에서 CTX on Azure 리딩 프랙티스를 통한 학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세미나 갖고요. 한 5분 정도 이제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CTX에서 웨비나를 한 5년, 6년 이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거의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그 손님 한 분을 초청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술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김세휘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주제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뽑아봤고요. 이 세 가지 꼭지에 첫 번째는 우선 CTX on Azure에서의 모델 특징에서 이 애저에서 CTX 솔루션들이 올라갔었을 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아스, 온프라미스, 혹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애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데 CTX 솔루션을 구성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저의 제넵이나 젠데스탑 서비스를 구축했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시트릭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같이 웨비나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트릭스가 19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IT 기업인데요.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이 특히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30년씩이나 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30년 가까운 또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CTX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많은 기술적인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CTX의 좀 백그라운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9년에 이제 OS2라든지 윈도우즈 관련된 이 가상화 기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결합이 되면서 터미널 서비스, RDS, SBC와 같은 형태로 계속 발전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윈프레임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 서버, 제넵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해 가면서 각각의 기술이 한 단계 점프업하기 위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프업하기 위한 단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앞서서 혹은 시트릭스의 기술이 앞서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진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라든지 혹은 고객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거의 30년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릭스의 어떤 이 가상화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온프라미스 기반에서 이렇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트 서버들을 두고 그 호스트 서버에서 서비스를 내부용으로 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원격 접속용, 리모트 액세스라고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리모트 액세스용으로 좀 많이 구성이 돼서 이 디플로이가 됐었던 이 솔루션인데 클라우드라는 주제가 이제 쭉 올라오면서 애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애저에다가 CTX 솔루션을 올려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저가 실제 한국에 서비스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CTX 솔루션을 애저에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고객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애저 위에서 CTX 솔루션을 구축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프랙티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 같은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애저 회사들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소비자분들 그리고 그것 위에 사스 형태나 이아스 형태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저희 같은 CTX 사스 이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트릭스 관련된 어떤 이 KB 문서라든지 혹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EAS, COA, 시트릭스 클라우드, 제넵, 젠데스탑, 에센셜스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이 일을 하는 저마저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혼돈이 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용어 자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EAS라고 하는 단어는 애저 위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가상 머신 위에 시트릭스의 어떤 솔루션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을 EAS라고 하고요. 그거를 정확하게는 COA, 시트릭스 on Azur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서버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구축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그거를 배포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SaaS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거를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클라우드는 시트릭스의 관리 서비스를 SaaS 형태로 서비싱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애저 위에서 애저 사용자들이 좀 손쉽게 구매해서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식으로 나온 제품을 제넵, 젠데스탑, 에센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온프라미스, 즉 그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 VDI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온프라미스 형태가 있고요. 온프라미스 형태의 가상 머신, 여기 보이시는 VM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VM들을 관리하기 위한 딜리버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컨트롤러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표현하는 단어로는 브로커링 서비스죠. 그래서 브로커링 서비스가 원격의 사용자에게 자신의 가상 머신을 딜리버리 하기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처음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사용자한테 포탈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스토어 프론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구성하기 위한 백단의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SQL 서버, 즉 시트릭스 젠데스탑이나 제넵을 정책이라든지 사용자 계정 정보의 스킴, 일부 스킴이라든지 혹은 뭐 실제 사용되는 로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는 SQL 서버, 그리고 사용자 계정에 대한 AD라든지 혹은 DNS, DHCP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격에서 접속했었을 때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SSL VPN, 요즘엔 사실 내부적인 TLS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사용하는 SSL VPN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넷스케일러를 박스 장비죠. 이 박스 장비를 이렇게 한 온프라미스 구성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원격에서 가상화 접속을 해서 어떤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여지까지 온프라미스의 아키텍처였습니다. 즉, 한 데이터 센터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집어넣고요. 거기서 서비스를 하는 게 온프라미스 아키텍처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온프라미스가 있으면은 온프라미스만 갖고는 좀 서비스적으로 좀 어렵거나 혹은 필요한 요구에 좀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뭐 시즈널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콜센터 직원을 늘려야 된다. 근데 그럴 때는 가상 머신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평소에 뭐 가상 머신을 사용하기 위한 호스트 서버라든지 서버 자원을 따로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자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VDI 이 구성 요소, 제넷 구성 요소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애저에다가 가상 머신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은 이제 VPN이나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평소에는 온프라미스를 이렇게 쭉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시즈널하게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서버를 별도로 사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애저에다가 VM들을 구성해 놓고 애저에서 일부 서비스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시즈널 커스터머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애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다가 필요 없을 땐 또 그 데이터를 내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뒤에 그 유즈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온프라미스는 있는데 해외 접속. 근데 해외 접속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 데이터 센터의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라우터 홉을 많이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능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곳에 있는 애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 이렇게 좀 좋은 네트워크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보다는 시즈널 그 커스터머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접속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호스트형 아키텍처, 아까 말씀드렸던 IaaS 혹은 COA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제부터 그냥 간단하게 COA라고 부르면은 그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모든 구성 요소를 애저에다 올려놓고 애저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넷스케일러가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L4, L3 뭐 아니면은 로드 밸런싱 그리고 SSL VPN까지 이런 기능들을 모두 하는 게 넷스케일러고, 이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애저가 서비스가 되면서 저희가 이걸 소프트웨어화 해가지고 애저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고객분들은 이제 IaaS 방식, COA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형,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그리고 클라우드 호스트형 아키텍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는 앞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온프라미스 형태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 고객 데이터 센터에 이 관리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링, SQLDB, 뭐 관리 콘솔, A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의 워크로드, 즉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VM 혹은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RDS 서버, 이 워크로드도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인프라와 워크로드 이 두 가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을 고객 데이터 센터에다 구성을 할 수 있고, 이게 온프라미스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IaaS 혹은 COA 방식은 이 구성 자체를 전부 다 이 애저에다가 호스팅하는 방식을 COA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 단계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디플로이를 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를 많이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어느 고객사를 가건 이제 COA를 많이 좀 선호하시고, 옵션 중에서 우선순위를 상당히 많이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온프라미스나 COA, IaaS 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존 관리 인프라의 페인 포인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프라미스건 IaaS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데이터 센터에다가 내가 직접 구성하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 아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이 만약에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COA나 IaaS 방식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요?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 서비스까지도 이 SaaS 방식,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넵이나 젠데스탑 같은 경우 이제 최신 업데이트들이 나오면 그걸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핫픽스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관리라든지 윈도우즈 서버 관리들을 해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데다가
이 관리 서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컴퓨팅, 사용자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라든지 VM 단에서의 이슈들은 사실 트러블 슈팅 하면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관리 인프라 쪽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관리 서비스를 사스 형식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게 바로 CTX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사용자 VDI에서 사용하는 VM이라든지 혹은 RDS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프라미스나 혹은 애저에다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관리 서비스를 이제 시트릭스가 호스팅하는 CTX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링, 뭐 SQL 서버라든지 관리 모니터링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인프라 위에서 이 사스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요. 사용자 혹 고객은 그 애저나 혹은 온프라미스에 구성된 VM들과 관리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커넥터라고 하는 요 어떻게 보면 브로커링을 하는 그 연결 서버를 2개만 설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윈도우즈 VM의 2코어에 한 6기가 혹은 8기가 정도 되는 가상 머신 2대면 한 5,000대 이상의 서버를 이 VM들과 그리고 관리 서버 이 사스 서비스하고 연결을 해서 구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고객은 이 애저 위에다가 VM들을 이렇게 호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VM과 이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서버들은 시트릭스가 실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컨트롤러, 뭐 라이센스 서버라든지 SQL 혹은 스토어프론트 이런 것들과 이 시트릭스 클라우드 커넥터가 직접 통신을 하고요. 가상 머신, 이 VM들은 별도로 CTX하고 연결하기 위한 별도 작업할 거 없고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브로커링 서버 호스트 명을 즉 가상 머신 VM의 설정을 CTX 커넥터 주소만 적어주면은 마치 이 온프레미스에서 구성해서 이 러닝하는 시스템처럼 CTX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용자 워크로드는 사용자가 애저라든지 온프라미스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관리 서버는 이 시트릭스가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X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빨리 구축하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보통 서버가 들어오고 구축하고 하는데 2주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한테 신청하시면은 한 2시간 이내로 관리 서버를 프로비저닝 해드립니다. 그리고 CTX가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도 항상 올라갈 수 있고 뭐 핫픽스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장점인 유연성까지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X 클라우드를 보통 사용하기 위한 이 스텝은요. onboarding.cloud.com에 가서 CTX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하고 CTX 클라우드가 호스팅될 위치를 설정합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EU까지 되어 있는데 곧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미국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관리할 관리 이 회사 이름명을 넣게 되면은 계정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tx.cloud.com에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이 관리를 할 사이트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CTX 클라우드 포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CTX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내가 구독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니지라는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니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원격 관리 서버이지만 마치 로컬에서 그 CTX 젠데스탑 많이 구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리 콘솔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CTX 클라우드는 뭐 CTX가 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애저에서 구성하고 구동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 애저에서 얼마만큼의 컨숨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젠데스크탑이나 제냅을 이용하면서의 얼마의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뒤에 링크도 정보도 있지만 검색기에서 그냥 제넵 앤 젠데스크탑 애저 그 코스트 칼큘레이터라고 치시면요, 요 칼큘레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위치 그리고 뭐 각각의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시면은 얼마간의 기간에 얼마만큼의 요금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100%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요거보다 실제 사용하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CTX on Azure에서 실제 사용되는 사용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김세희 과장님께서 CTX on Azure에서 이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TX on Azure를 관련해서 주요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애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애저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아스나 파스 관련된 서비스가 이 애저라는 브랜딩 하에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벤더들 중에서도 왜 애저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애저는 굉장히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서 시트릭스를 고려하시는 이유 자체가 여러 군데의 다양한 국가에서 조금 더 편하게 시트릭스 환경을 운영하기 위함이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과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하는 애저 간의 궁합은 상당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럽, 아시아 그리고 뭐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손쉽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트릭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에서 검증된 클라우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왼쪽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 고객군에서 실제 그 애저를 이미 활용하고 계신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국내 상당수의 기업들도 이미 그 지역에, 항목에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포브스와 같은 저희 가장 유력한 리서치 업체도 애저가 굉장히 훌륭한 클라우드임을 인정하는 그 연구 결과를 내보낸 적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줬을 때 시장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저는 굉장히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측면에서 가장 폭넓은 계층에 대한 가용성 확보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항목의 Availability Set이라든지 세 번째 항목의 Availability Zone,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Region Pairs와 같이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존 간에 어떻게 가용성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리전 데이터 센터 간에 어떻게 가용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서 확보 방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벤더들보다도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 역시 워낙 다른 벤더 대비해서
보안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도 믿고 갈 수 있는 클라우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애저라는 서비스 하위에는 굉장히 많은 하위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러한 하나하나를 서비스라고 칭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익숙하신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도 미디어 쪽, 혹은 뭐 분석 쪽, 혹은 뭐 개발 쪽에 해당하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영역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트릭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주로 이아스 서비스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COA라든지 아니면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결되는 애저 쪽의 컴포넌트는 주로 요 이아스 서비스들 쪽이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애저 쪽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애저상에서 시트릭스를 운영을 할 때 어떠한 측면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운영, 계정관리, 거버넌스, 보안, 연결성 측면에서 간단한 포인트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요, 당연히 저희가 시트릭스 환경을 운영하실 때 이미지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제가 애저적인 관점에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을 강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애저 자체에서 시트릭스 환경을 운영하시는데 자동화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시트릭스 환경을 배포한다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애저 파워쉘, CLI, ARM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애저에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어베일러빌리티 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배포할 때 최소한 동일한 렉에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넷스케일러 VPX나 스토어프론트나 아니면 딜리버리 컨트롤러 등을 배포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각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베일러빌리티 셋을 지정해 주심으로써 하나의 렉에 동일한 서비스가 들어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운영 환경에서 저희가 최근에 환경을 애저상에 배포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레슨스 런드 중에 강조하고 싶은 점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던 어베일러빌리티 셋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버추얼 머신 관점에서 보장해드리는 SLA는 99.95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께서 이것 이상의 무언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SLA를 원한다 라고 하시거나, 혹은 우리는 지역 간에 조금 더 데이터 센터 지역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구성을 원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별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혹은 지역별 가용성 계획들을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애저에서도 애저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관리 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릭스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위해서는 MCS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요소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손쉬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시트릭스 앱 레이어링을 활용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저에 알맞게 시트릭스 운영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부분이 특별히나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저상에 시트릭스를 배포해 주시게 되면 일단 계정 애저 아이디 자체는 저희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활용해 주실 때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는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과 싱글 사인온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트릭스 관련된 계정 관리 역시 저희가 시트릭스 FAS를 통해서 애저 AD와 연동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 싱글 사인온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트릭스 FAS 쪽을 활용을 해서 솔직히 시트릭스 쪽 계정 관리도 연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단순히 사용자의 계정 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 관리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아이디에 대해서는 조금 그 레이어별, 단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중에서도 저희가 그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또 별개의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트릭스 환경을 배포할 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아스 환경에 정말 AD 도메인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애저 쪽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도메인 서비스 자체를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객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당연히 시트릭스 쪽에서는 프로파일 저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로파일 저장소용으로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에 탑재된 기술인데 결국에는 윈도우즈 서버를 활용해서 밑단의 저장소를 조금 더 손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저장소는 이러한 그 윈도우 서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그 복제라든지 그 서버 간의 복제, 데이터 복제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적인 부분을 좀 효율화해서 가져가자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잘 구현하고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애저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애저 구독 관리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애저 리소스 그룹이라는 것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실제 구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빌링을 할 때, 그러니까 과금 청구를 할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우리가 특정 시트릭스 워크로드만 과금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떠한 부서 단위로 과금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구독 단위로 나누어서 이 구독을 기준으로 해당 리소스들을 배포해 주셔야지 향후에 그러한 빌링 관리가 유용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리소스들을 가상적으로 그 그룹화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리소스 그룹 단위로도 우리가 어떤 역할에 대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클라우드상에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컴퓨터 단위로 좀 리소스에 대한 역할을 관리를 하고 싶다, 혹은 우리가 어떤 부서 단위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러한 리소스 그룹 하위에다가 좀 관련된 리소스들을 한 번에 좀 하위에 위치하도록 시키심으로써 하위에 있는 리소스들까지 한 번에 좀 손쉽게 리소스 접근에 대한 제어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리소스 접근에 대한 제어 자체에 대해서는 알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특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역할을 정의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컴퓨터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리소스 그룹으로 나눠서 이러한 것들을 해당하는 관리자와 매핑시켜서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리소스를 확장하고 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혹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애저 구독이라고 말씀드렸던 서브스크립션 자체에는 우리가 이 서브스크립션 하위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넣을 수 있는가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러한 구독 자체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용량을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것보다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독 자체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제약들을 사전에 늘려 놓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 자체는 어떠한 용량에 대한 제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그 빌링에 대한 부분 역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트릭스 구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가져가시면서 어떤 환경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언급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안 부분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암호화나 방화벽이나 혹은 뭐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트릭스 환경에서 운영되셨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클라우드한 관점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영역들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보안 영역 많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시트릭스에서 운영을 하셨던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정책들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NSG라든지 UDR이라든지 혹은 애저 보안센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셨던 보안 관련된 기술들에서 애저 쪽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드릴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온프레미스에서 제공되었던 혹은 권고되었던 시트릭스의 보안안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 플러스로 우리가 조금 더 보안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애저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5가지 요소들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연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가 만약에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신다든지 혹은 온프레미스 쪽에 위치한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배포된 시트릭스 환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2가지 방안으로 제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VPN을 활용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하는 전용선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은 고객 요건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대역폭, 요구되어지는 대역폭 혹은 레이턴시에 따라서 우리가 VPN으로 갈 것인지 혹은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전용선 옵션으로 가실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그거 외에도 저희가 VPN 환경에서는 뭐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쪽 VPN 기술이 아니라 넷스케일러 VPX 기술을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는 옵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그림은 그 VPX를 활용해 주셨을 때 애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연결성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시트릭스 환경만 그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뭔가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이런 트래픽들이 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든지 VPN에 대한 사용률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익스프레스 라우트, 특별히 전용선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때에는 다이렉트 ICA에 최적화된 게이트웨이 라우팅을 사전에 고려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저에서 어떻게 시트릭스를 조금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은 구축 사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F라고 하는 스웨덴에 있는 저희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애저상에서 그 시트릭스 젠 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에 굉장히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캐드와 같은 환경들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요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러한 요건사항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그냥 인프라 환경을 온프레미스에서 구현을 하셨을 때는 시트릭스 환경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고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서
이러한 젠 앱을 애저 쪽에서 배포함으로써 실제로 굉장히 갑자기 많은 요청 사항이 들어왔을 때 늘어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유동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애저에서 지원하는 CAD를 이 가상화해서 딜리버리한 사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리테일 업체인 누디진스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디진스가 굉장히 글로벌 마켓적으로 파트너와 같은 업체들이 글로벌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앙화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중앙화된 환경에 안전하고 보안성 있게 접근을 하면서도 성능 이슈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건이 있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 애저 기반에서 시트릭스 젠 앱과 젠 데스크탑을 배포함으로써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플러스로 성능 이슈도 없는 부분들을 이점으로서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 애저가 다양한 이 대륙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대륙에 시트릭스 솔루션을 배포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가지 사례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안적인 항목에서 우리가 그 안전하게 특정 데이터에 파트너사나 조인트 벤처나 서드파티 업체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 그리고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에 운영되었던 실제 그 온프레미스 환경들을 애저로 가져오면서 비용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혹은 배를 통해서 원양어선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실제 뭐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못하고 위성 연결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젠앱이나 젠데스탑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 익스피리언스도 향상시키고 실제 이 위성 사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절감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외 사례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트릭스가 그 애저 위에서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보시는 뭐 자료라든지 혹은 추가 자료들 저희 블로그라든지 KB 기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큐멘트에서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트릭스 온 애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 5분간 쉬는 시간 갖고 그 뒤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최덕수님께서 주신 문의가 시트릭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 리전을 지원하고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우선은 국내 리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사스 서비스가 어디서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현재는 미국, 노스 아메리카하고 EU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용자 가상 머신에 이 화면을 보내주는 거는 국내 애저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 그 리소스를 국내에 두기 위해서는 APEC 리전에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올 상반기 혹은 올 하반기 초에 이 APEC 지역에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애저하고 시트릭스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손석용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국내 몇 군데가 지금 있고요. 아직 뭐 고객께서 이 이름을 알리는 거는 이제 고객분에게 좀 어떤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사 명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2,000명 정도 수준의 국내 중부에서 저희 시트릭스 온 애저로 실제 고객분들에게 인터넷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로 VDI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이외에도 국내 이제 작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이 코업을 해가면서 이 POC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에서 현재 지금 리뷰 중이시고 POC 중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쪽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애저와 시트릭스가 궁합 잘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김지훈 님께서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 앞장에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시트릭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 28년, 9년, 거의 30년 이제 얼라이언스로 기술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코어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터미널 서비스 RDS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자체가 시트릭스가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갖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코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인 레드몬드에 저희 그 개발팀이랑 같이 이 코어를 해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호환성을 체크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저하고의 호환성 체크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애저하고의 이 어떤 코어, 이런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가장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세희 과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박치규 님이 질문 주셨던 시트릭스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제넷 및 젠 데스크탑 모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기능이 구현 가능한지, 그러면 온디맨드 서비스 구현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시트릭스 클라우드 버전이 한 7.11 버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트릭스 스튜디오에서 호스트 커넥션 항목에서 애저 쪽을 지정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 센터는 온프레미스를 지정을 하시고, 세컨더리 데이터 센터를 하이브리드로 지정을 애저 쪽으로 해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조금 더 용이하게 그리고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트릭스 공식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저희가 뭐 시트릭스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지만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셨고요. 김영호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트릭스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도 전달드릴 기회가 있지만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한테 두 가지 정도 가장 떠오르는 사례가 있고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공기관 쪽에서 웹 쪽을 리눅스 버추얼 머신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이 환경에서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쪽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분석 쪽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HPC 워크로드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쪽 컴퓨팅 기술들을 사용을 해주고 계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되셨나요? 저희 시트릭스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탑엔더하고 같이 이 웨비나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우선은 궁금한데 잘 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제공을 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